주민들이 이용하는 녹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한 건물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8명은 정서적 불안감을, 4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쓴 마산만 수질이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청 세목과를 찾은 3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마산만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모습은 사라졌고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됐었는데요. 죽어있는 바다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난해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허성무 창원시장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조금 물이 차갑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된 듯 바다를 헤엄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10명의 시민이 함께 마산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이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 근처이긴 하지만 한 번도 안 와본 장소인데 그래도 이 깨끗해진 마산만에 한번 열심히 들어가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한때 청정해역으로 마산의 자랑이었던 마산만. 마산만은 70년대부터 마산이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수욕은 물론 낚시조차 하기 힘든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마산만에서 볼 수 없었던 건강한 연안 생태계의 상징인 잘피가 돌아왔습니다. 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맑은 마산만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영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산만까지. 해맑은 마산말 부활 프로젝트가 수질 개선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원도심 곳곳에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김해 봉황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이 정작 일부 주민의 재산권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민원 25에서 짚어봤습니다. 김해 봉황동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박영애 씨는 한 달 전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푸른 녹지가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박 씨는 녹지보다 주택지대가 1m가량 낮아 건물이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고 창문을 열면 파란 녹색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 자체도 엄청 좋아져요. 그럼 여기 건물이 탁 들어서가 막 기쁘면 완전 답답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지. 그래 이 좋은 걸 갖다가 없앤다니까. 작은 규모지만 10년 넘게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된 녹지, 척초원에 건물을 세우겠다고 나선 건 김해 씨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치즈와 요구르트 가공 체험장 회현 영가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장이자 공동체 사랑방으로 운영될 봉황예술극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회안연가는 이곳 척초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고 김해 씨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와 같이 피해를 호소하는 집들은 10여 가구. 주민들은 김해 씨가 소통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체험장과 극장 등이 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몰리면 거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척초관을 그대로 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물과 집 사이에 안전이나 방법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주차장을 사실상 혜택을 준다 하는데 저녁 9시에 마치게 되면 주민들은 사실상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게 되거든요. 앞에 트여있던 상태에서 뭔가 막히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고. 김해 씨는 시 소유 부지 중 적합한 곳이 일반 주거 지역인 척초관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의견차를 조율하기 위해 이미 5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쳤다며 충분한 소통의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주민들에게 일자리 등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의 건물과 최대한 저희들이 4m에서 8m 정도 이격을 해서 협의점을 찾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어떤 주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긴밀한 협의와 소통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감염에 대한 공포와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도민들의 심리 상태, 권정숙 기자가 수치로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화도, 모임도, 여름 휴가도, 생활의 모든 게 망설여집니다.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일상. 지역민은 지쳤고 이는 경남도가 지난 4월 도내 만 19살에서 69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도민 10명 중 8명은 정서적 불안감을, 4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5, 60대는 높은 불안감을, 3, 40대는 강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 학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그중에서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건 자신보다 가족들의 감염입니다. 무엇보다 모두 60대 기혼 여성 응답이 높아 자녀와 가정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마스크처럼 구하기 어려웠던 방역 물품, 진짜처럼 떠도는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더합니다. 도민들은 정부기관 인터넷 매체와 TV, 라디오를 정보의 중심축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통합 심리 지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시는 분들도 적었지만 스스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꽤 많으셨어요. 한 2주 이상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기억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면에 그리고 식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상생활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특화된 정보를 지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30대 민원인 A씨는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 문제로 번호판 영치 과정 중 공무원이 수첩으로 자신의 차를 긁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50대 여성인 공무원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또 세무과를 찾아오기 전 민원실에 전화해 B씨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2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일본 내염 매개 모기는 지난해 5월 28일과 비교해 3주 정도 늦게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중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 3월 26일자로 전국에 일본 내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창녕군이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습니다. 창녕군은 피해 아동 A양의 계부와 친모가 최근까지 A양 의붓 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가정 양육 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부는 A양이 집을 탈출해 치료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A양 둘째와 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창녕군은 계부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양의 계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국정과제인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10년 동안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도는 17일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열린 가야 함께하는 가야 문화권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된 연구 용역에서는 가야사 규명과 확립, 가야 유산의 합리적 보존과 관리 등을 목표로 6대 전략과 함께 20개 과제, 87개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와 경남을 비롯한 6개 지자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 5,099억 원을 포함해 1조 4,0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진해 조선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STX 조선 측은 노조 파업으로 선박 건조 작업에 차질이 생겨 17일부터 한 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TX 노조는 순환 무급휴직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 1,500여 명을 투입해 선박 건조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STX 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7척으로 추가 수주가 없으면 일감은 내년 초 끊기게 됩니다. 창원의 한 회사에서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노조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7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구성원들이 가입한 산업별 노조 사무장을 맡아오며 조합비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고발장 제출 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시행합니다. 또 자가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는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한 안내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17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달 27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며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사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시 점검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서흥 여객 주식회사 대합실 등 주요 버스와 택시 승강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중단했던 도서관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재개합니다. 김해 유라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율하에서 놀자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그림책을 1인극으로 보여주는 몸짓으로 만나는 그림책 공연을 비롯해 아트 프린팅 전시, 포토존 등이 마련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에서 개최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유 도서관에서도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합니다. 한국전쟁 70년 그 상흔의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오는 7월부터 총 10회의 강연, 모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문의는 장유 도서관 인문자영 과학실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김해 장유사 사회복지 나눔단체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웃은 4년째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20대로 지난 4월 3차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금을 전달한 장유사 측은 장유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함께했다며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유사 사회복지 나눔단체인 좋은인연은 현재 8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3억 3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해역에 올해 첫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군 서측에서 거제시 동측 해역, 전남 등량만의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경남과 전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과학원은 지속적인 남풍과 강한 대만 한류의 영향으로 경남 연안까지 해파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양산 동면 금정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산시와 한전, 경남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은 지난 15일 산불 발화 지점에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산시는 산불 원인을 산속 고압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전은 송전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에서 고압 송전선이 산불 발생 원인으로 공식 확인된 적이 없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비 소식 이후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남해안은 짙은 안개도 우려됩니다. 전 해상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 최고 3.0m로 높게 이는 곳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으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 식중독과 자외선 지수가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